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저 이 사건 처음 듣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문화재냐, 아파트냐, 뭐 산 사람이냐, 또는 죽은 왕이냐, 아파트 철거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디 있는 겁니까? 김포와 인천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김포에 있는 왕릉 그리고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한 450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그 조선시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 그리고 부인인 인헌왕후가 안장된 장릉이라는 왕릉이에요. 네네. 또 이 장릉 인근에 그 인천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네. 여기에 새로 올라가고 있는 3,400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관련 갈등입니다. 또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또 아파트 네. 개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문화재와 얽히면서 지금 중간에 스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꼭대기층까지 골조 공사가 다 끝났어요. 네. 20층 넘게. 그 80% 가까이 완공돼가지고 완성돼서 내부 마감 공사 중이거든요.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또 심지어 그 중에 막 1,400세대 정도는 아파트가 철거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죠. 지어놓은 걸 네. 철거한다고요?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법령을 위반한 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 조선 왕릉이 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40기가 있는데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네. 따라서 이 왕릉 주변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요.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지정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예. 또 경관,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설치가 또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문화재청이요. 2017년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대략 층수로 이제 7층입니다. 7층.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어땠어요? 이 아파트가요. 문화재청이 고시한 김포 장릉 4구역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 20층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거의 다 지어버린 거죠. 20층이요. 여기 네. 요즘 지었다만 20층 다 넘으니까. 그럼 문화재 경관이 저해되는 상황인 건 뭐 분명하겠네요. 20층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장릉이 김포에도 있고 또 파주에도 있어요. 그래서 파주 장릉부터 해서 김포 장릉 거쳐서 또 인천에 바로 옆에 있는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이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를 딱 가로막고 이 문제의 아파트들이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 요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겠네. 지금 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장릉에서 보면 그 아파트가 막 보이네요. 단지가. 네, 저 계양산을 가리게 된 거죠. 네, 뭐 저 정도면은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로 받고 건설사 3곳 또 건축허가 내준 인천 서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네. 7월에 공사중지 명령 내렸다가 법원위에서 일단 풀렸거든요, 한 번. 그러다 이제는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해서 2차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요. 네.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철거도 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초유의 사태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대규모 단지예요. 초고층, 초현대식 아파트. 거의 다 올라갔는데 철거해라. 쉽게 말해서 때려 부셔라. 갈등이 심각하겠는데요. 네, 아직 뭐 철거를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네.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철거해야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13만 명 넘었습니다. 예. 그냥 두면 나쁜 선례가 돼서 앞으로 문화재보호법 무시하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또 이게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준공한 15층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때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릉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어졌습니다. 거긴 손해봤네요. 네, 이 아파트에 비하면. 법칙인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법을 무시하고 계속 이득 보면은 형평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저기가 선분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돈 내고 네, 분양받은 그 입주 예정자들 그들 입장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죽은 예전 왕보다는 산 사람이 먼저 아니냐.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완공 직전 단계에서 공사 중단시킨 건 과도한 행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분들이 또 무슨 죄예요. 그분들이 저 알 수가 있습니까? 뭐 다 듣고 보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절충안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아, 이게 상황이 이게 아파트 건축이고 거의 다 지어놨기 때문에 네. 절충안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문제되는 아파트 그 19개 동 1,400여 세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오는 청취자 질문은 그겁니다. 아니, 저런 걸 지으면서 저런 게 있고 장릉이 있고 그런 왕릉을 옆에다가 지을 때는 심의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느냐? 또 문화재청은 그걸 몰랐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이 질문. 아, 이게 좀 엇박자가 난 건데요. 이 건설사 세 곳이요. 2019년에 그 관할청인 인천 서구로부터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올라가는 걸 보던 문화재청이 제재를 하고 나선 건데 어떤 엇박자냐면요. 네. 인천 서구의 입장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네. 절차상 이제 그 택지 개발 땅부터 먼저 개발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2014년에 이 지역 택지 개발 당시에 인천도시공사가 당시 허가권자인 김포시로부터 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14년에 택지 개발할 때, 네, 땅 만들 때, 네, 이제. 땅 다질 때, 네. 그리고 그때 용적률 180% 이하의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 2017년에 건설사 세 곳에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건설사가 땅 산 다음에 2019년에 인천 서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예전에 그 받았던 그 기준에 따라서 건물 지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 택지 예. 개발할 때 이미 허가해 준 거 아니냐? 우리는 네. 그 허가 받은 택지를 산 거다. 그렇습니다. 택지 개발 당시에 얻은 그 문화재 관련한 현상 변경 허가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주택 건설 사업에도 이어진다는 주장이죠. 유효하다. 그 문화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안 된다. 즉 택지 개발 사업하고 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다르고 사업 목적도 다르고 그렇죠. 사업 기간도 다르다. 그렇죠. 따라서 택지 개발 후에 실제로 건물 지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 택지 중에 어느 지점에 어떤 건물 지을지 어떤 높이로 지을지 당연히 구체적인 허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해석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릴 수 있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게 너무 좀 약간 황당할 정도인데요. 관련 규정 체계가 좀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거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가받는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요. 네. 이 허가 주체가 지자체였던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네. 택지 개발할 때 아까 시로부터 받았다 그랬죠? 네, 김포로부터 김포시로부터 인천도시공사가. 네, 그게 2014년인데 예. 그런데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20m 이상 건축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이게 만들어진 게 2017년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예. 그래서 지자체가 이 문제의 택지 개발 허가한 게 2014년이고요. 예. 또 이 택지에 지금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준 건 2019년이고요. 딱 그 사이인 2017년에 문화재청이 개입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거죠. 혼선이 생길 틈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좀 헷갈리고 애매해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 건설업자들이 이 애매한 틈을 포착을 해서 일단 슬쩍 무시하고 일단 짓기 시작하자. 일단 올라가면 또 이렇게 큰 규모로 여러 채가 올라가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철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건 맞아요. 애매한 거 맞으면 미리 짓기 전에 이게 애매한데 유권 해석해 주십시오. 이러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정확히 정리 안 하고 일단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2017년에 이 택지의 그 아파트 지을 건설사를 이제 모을 때 그 공고문에 이런 유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용지 일부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 구역이다. 그리고 건축공사 착수할 때 김포시청을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알았네요. 네. 그런데 착수 신고를 안 했습니다. 건설사 세 곳이 모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알고도 무시한 거 아니냐. 문화재청이 이거 그냥 넘어가 주면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냐.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규정 지킨 아파트들도 근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의 판단에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좀 관심이 크게 쏠리는 상황인 거죠. 19개 동 철거는 여러분 뭐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층 아파트면 예전에 뭐 10층, 12층짜리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르요.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19개 동 철거다. 이거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또 그 19개 동 중에서도 이 높이 제한을 위반한 부분 철거거든요. 일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전체 동 중에 일부 동일 수도 일부 있고, 철거예요? 네, 또 그 위반한 건물 중에서도 또 그 높이 제한을 어긴 부분에 대한 일부 철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0개 층 중에 10개 층만 쳐라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참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문화재청에 어제 그 담당 PD가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 대안을 뭐 가져오라고 문화재청이 얘기했는데 건설사에 도대체 어떤 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문화재청도 딱히 답을 못해요. 혹시 그래서 건설사가 대안을 가지고 오면 네. 우리도 그거 보고 판단해 보겠다라는 입장인데 혹시 김현정 PD는 뭐 떠오르는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도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황당해요. 그죠? 저도 없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대안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아파트고 골조가 다 완성됐으니까. 네. 일단 분양 받으신 분들이 손해 안 봐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만약 철거가 된다면 그 계약금 중도금 다 내고 입주 기다리는 그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사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철거가 되면은 그 아파트는 못 들어가는 거고요. 네. 또 그 철거되지 않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또 입주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손해 발생이 이어질 텐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사는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다. 그리고 지자체는 아니 문화재청이 중간에 조항 만들어서 들어와서 과도한 권한 행사하는 거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황당하시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어떤 의견들을,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손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